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 세계과학의 RLC 회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교류 전원을 공급할 함수 발생기, RLC 회로 실험 장치 서킷보드, 전압계와 전류계로 사용할 디지털 멀티미터, 카트리지 타입의 저항, 축전기, 유도기 세트,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입니다. 실험 장치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네요. 우선 함수 발생기를 켜볼까요? 이 함수 발생기는 세계과학의 SG1025AB 모델입니다. 출력 신호는 채널 1과 채널 2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실험에서는 채널 1을 선택하도록 하죠. 오른쪽 위에 조그 셔틀 다이얼을 돌리면 출력 물리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출력 진동수입니다. 조그 셔틀 다이얼의 가운데를 누르면 진동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0을 입력하고 아래쪽의 선택 버튼에서 헤르츠를 누릅니다. 그럼 60Hz의 신호가 출력됩니다. 조그 셔틀 다이얼의 가운데를 누른 후 다이얼을 돌려 두 번째 줄의 전압을 선택합니다. 지금 하이 3V, 로우 마이너스 3V, 피크 투 피크 3V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로우 버튼을 누르면 2.121VRMS로 바뀝니다. 3V의 전압 진폭을 루트 2로 나눈 실효값이라는 의미이죠. 우리 실험에서는 전압이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다시 3을 입력 후 아래쪽에 VPP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피크 투 피크 플러스 3V, 마이너스 3V 진폭의 교류가 출력됩니다. 이제 함수 발생기의 BNC 케이블을 채널 1에 꽂습니다. BNC 케이블의 방향과 홈을 잘 보고 돌려 끼운 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서 체결합니다. BNC 케이블의 바나나 케이블을 서킷보드의 AC 단자에 색깔을 맞춰 연결합니다. 이제 회로에 신호를 공급할 준비는 다 되었네요. 첫 번째 실험은 RC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측정입니다. 47ohm의 저항 카드리지와 47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 카드리지를 사용합니다. 47ohm의 저항 카드리지를 서킷보드의 저항 단자에 조심스럽게 맞춰서 끼웁니다. 그리고 47 마이크로페럿 축전기 카드리지를 서킷보드의 축전기 단자에 조심스럽게 맞춰서 끼웁니다. 그리고 코일 단자 부분은 회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므로 짧은 바나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코일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번 실험은 RC 회로이므로 인덕터인 코일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전류계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멀티미터 하나를 전류계로 세팅합니다. 선택 스위치를 밀리암페어로 돌려놓습니다. 이때 표시창에 DC라고 뜨는데요. 오른쪽 하늘색 버튼을 눌러 AC 모드로 세팅합니다. 검은색 바나나 케이블은 공통 단자에, 빨간색 바나나 케이블은 밀리암페어의 전류계 단자에 연결합니다. 멀티미터는 세워놓는 것이 편하겠죠? 전류계의 바나나 케이블을 서킷보드의 교류 전류계 위치에 연결합니다. 함수 발생기에서는 아직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채널 1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와야 신호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회로의 전류는 흐르지 않고 있는데요. 서킷보드의 방전 스위치는 아래로 내려둡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입니다. 서킷보드의 선택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닫힌 회로가 되면서 전류가 측정됩니다. 이 전류를 기록하면 됩니다. 다른 멀티미터를 전압계로 세팅합니다. 선택 스위치를 볼트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늘색 버튼을 눌러 AC 모드로 세팅합니다. 공통 단자에는 검은색 바나나 케이블을, 전압 단자에는 빨간색 바나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먼저 저항에 걸리는 전압부터 측정해 볼까요? 서킷보드에 끼워진 저항 카드리지 밑에 있는 바나나 소켓에 전압계 바나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저항에 걸리고 있는 전압이 출력되고 있죠? VR을 기록합니다.
저항의 바나나 케이블을 빼낸 후 축전기의 단자에 전압계의 바나나 케이블을 연결한 후 VC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항의 왼쪽 단자와 축전기의 왼쪽 단자를 전압계에 연결해서 RC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RC회로의 첫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었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함수 발생기의 채널 1 버튼을 눌러 회로와 연결을 끊습니다.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6V로 세팅합니다. 6을 누르고 아래의 VPP 버튼을 누릅니다. 피크 투 피크 5V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공급 전압이 얼마이든 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채널 1 버튼을 눌러 회로에 신호를 공급합니다. 회로에 걸리는 전류가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했네요. 이 전압은 지금 VC를 나타내고 있죠? VC 전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케이블을 뽑아서 저항 단자에 연결하여 VR을 측정한 후 VR 전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항의 왼쪽 단자와 축전기의 왼쪽 단자를 전압계에 연결해서 RC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었네요. 같은 요령으로 함수 발생기의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7V 또는 9V로 증가시킨 후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VR, VC, VRC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다음 실험을 위해 서킷보드에 있는 선택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 회로를 열린 상태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인 아래 회로를 꾸며볼까요? 함수 발생기의 전압을 VPP 3V로 맞춥니다. 서킷보드에 연결된 축전기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코일 단자의 짧은 바나나 케이블을 축전기 단자에 연결합니다. 47mH의 인덕터 카트리지를 코일 단자에 연결합니다. 함수 발생기에 채널 1 버튼을 눌러 신호를 회로에 공급하고 서킷보드의 선택 스위치를 켜서 닫힌 회로를 만듭니다. 아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되고 있네요. 회로 전류를 기록합니다. 47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잭을 코일 단자에 연결하여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과 코일 아래쪽에 단자에 걸리는 VRL을 측정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시트를 얻었네요. 두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함수 발생기의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6V로 세팅합니다. 6을 누르고 아래의 VPP 버튼을 누릅니다. 회로에 신호를 공급하면 전류가 증가하겠죠? 전류값을 기록합니다. 전압계는 지금 VL을 나타내고 있네요. VL 전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케이블을 뽑아서 저항 단자에 연결하여 VR을 측정한 후 VR 전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과 코일 아래쪽의 단자에 걸리는 VRL을 측정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함수 발생기의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7V 또는 9V로 증가시킨 후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그리고 VR과 VL, VRL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다음 실험을 위해 서킷보드에 있는 선택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 회로를 열린 상태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험인 RLC 회로를 꾸며볼까요? 축전기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축전기 단자의 짧은 바나나 케이블을 제거하고 47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 카트리지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함수 발생기의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3V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선택 스위치를 켜서 닫힌 회로를 만듭니다. RLC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되고 있네요. 회로 전류를 기록합니다. 지금 전압계는 47ohm의 저항에 연결되어 있죠? VR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잭을 코일 단자에 연결하여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
그리고 측정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한 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 왼쪽 단자와 측정기 왼쪽 단자의 전압계를 연결하여 VRLC를 얻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시트를 얻었네요. 두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해 함수 발생기의 채널 1 버튼을 눌러 전압을 끊고 공급 전압을 피크 투 피크 6V로 세팅합니다. 6을 누르고 아래의 VPP 버튼을 누릅니다. 채널 1 버튼을 눌러 세로의 교류 전압을 공급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요령으로 회로 전류 및 VR, VL, VC 그리고 VRLC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 전압을 증가시킨 후 세 번째 데이터 세트를 얻으면 되는 것이죠. 모든 실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실험을 100옴의 저항과 100mH의 유도기, 100마이크로페럿의 측정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도기는 전선을 감아서 만든 코일이죠. 코일은 인덕턴스 성분이 있지만 전선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이 몇 옴인지 추가로 측정해둬야 합니다. 멀티미터의 선택 스위치를 저항 모드에 놓은 후 실험에 사용할 47 마이크로헬리 소자의 단자로 저항을 직접 측정합니다. 단자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생각보다 코일 자체의 저항이 크네요. 100 마이크로헬리 소자의 저항도 측정한 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우선 측정값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봐야 하겠네요. RC, RL, RLC 회로에 대한 실험이고 소자값들이 모두 다르므로 표는 여러 개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세팅한 실험의 개수만큼 표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험 측정치를 입력합니다. 우선 대표 데이터 한 개씩만 넣어봤어요. 주의할 점은 이때 측정된 데이터들은 모두 RMS 값입니다. 그러므로 루트 2로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RLC 소자가 2세트라서 표의 개수가 좀 많네요.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야 여러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데이터는 많이 뽑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넣어줘야 하겠죠. RC, RL, RLC 회로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RC 회로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죠. 회로도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RC 소자 세트도 2세트니까 표도 2개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험에서 측정한 전류를 소자의 R값과 C값으로 구한 용량 리액턴스에 곱해서 이론치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와 위상각의 실험치와 이론치를 계산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론치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표 1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계산치를 꼼꼼하게 기술해줍니다. 그리고 이론치와 실험치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측정에 큰 실수가 없다면 이론치와 실험치의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커패시터에도 ESR이라고 해서 약간의 레지스턴스 성분이 있기는 한데 보통 매우 작은 값이므로 그 영향은 무시해도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RC 소자의 다른 세트는 대략 저항과 전기 용량이 2배 정도 되는데요. 임피던스와 위상각을 구하는 공식에 이 R과 이 C를 대입해서 임피던스와 위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RL 회로도 회로도를 하나 넣어주고 측정 전류를 기준으로 이론치를 계산한 후 실험치와 비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도기는 가는 전선이 촘촘히 감긴 코일이기 때문에 가는 전선이 갖는 레지스턴스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RC 회로와는 달리 RL 회로의 저항인 R뿐 아니라 유도기 코일이 갖는 R 성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즉, VL의 이론치는 0.0720V이지만 실제로 측정한 값은 0.622V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측정한 VL은 코일 자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순수한 유도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자에 적혀있는 R에 우리가 코일의 저항만 따로 측정한 154옴을 더해서 회로 전체의 레지스턴스를 보정해줘야 해요. 이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술해야 합니다. 또 RL 소자의 다른 세트도 대략 저항과 유도 용량이 2배 정도 되는데요. 임피던스와 위상각을 구하는 공식에 이 R과 이 L을 대입해서 임피던스와 위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00mH의 유도기의 내부 저항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RLC 회로도 회로도를 하나 넣어줍니다. RLC 회로에서도 유도기가 갖는 내부 저항을 고려해서 계산해줘야 합니다. 즉, 이론적인 유도 리액턴스로 구한 VL은 0.0760V지만 실제 측정된 값은 0.6125V죠. 따라서 이 값도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분리해서 계산해줘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계산해보면 이론치와 실험치가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RLC 회로는 특히 공급 전압의 진동수와 관련된 특성이 있죠. 즉, 회로의 공명 진동수에 근접하게 되면 임피던스는 작아지고 위상각도 작아지고 회로 전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실험에 사용한 L과 C에 의한 공명 진동수가 공급된 교류 진동수에 가깝기 때문에 위상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과 낮은 진동수 때문에 회로가 용량성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기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소자 세트에 의한 임피던스와 위상각의 변화도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RC 회로에서는 용량성 회로에 대하여, RL 회로에서는 유도기의 내부 저항 때문에 거의 저항성 회로가 되었다는 내용을, RLC 회로에서는 유도기의 내부 저항뿐 아니라 낮은 교류 진동수가 공교롭게 공명 진동수에 근접한 관계로 용량성 회로기는 하지만 위상각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RC 회로에서도 커패시터의 ESR이라는 레지스턴스 성분이 약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값이 작음으로 무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같은 실험치의 계산은 위상을 고려한 벡터합으로 임피던스와 위상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이해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